자, 이 시간에는 361페이지입니다. 등기 효력인데, 그죠?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나타나고, 또 이제 또 하나는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민법처럼 유효냐 무효냐,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면 유효고, 그죠? 만약에 절차 위반이 되면 무효가 되겠죠. 그런 경우를 등기 효력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우리 앞 시간에 등기 분류할 때, 그죠?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었죠. 종국 등기 효력이 있고, 그 끝에 362페이지, 그죠? 예비 등기 중에 가등기 있죠. 가등기의 효력,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무슨 종국 등기 효력에는 6가지 효력이 있는데, 그죠? 요 6가지 효력은 쭉 전체적으로 뜻만, 개념만 아시면 되고, 예상 문제는, 그죠?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면, 이제 본 시험 대비해서 들어가게 되면, 등기 효력 중에 그 6번째, 361페이지 맨 아래에 6번에 등기의 추정력, 요게 이제 예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앞에 있는 등기 효력들은 개념, 무슨 효력이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물권 변동의 효력인데, 자, 또 민법처럼 종국 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이 변동이 되는데, 앞 시간처럼 민법 186조 7조 그럴 때 민법 186조입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물권이 변동되는 거 아시죠? 갑이 을한테 뭐 다 알고 있죠? 갑이 을에게 매매, 증여, 무슨 교환 등의 계약으로, 법률행위죠. 갑이 을한테 법률행위로 부동산이 넘어가고,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으로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요거 등기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등기함으로써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그죠? 단, 등기관이 그 등기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접수, 우리가 등기 신청서가 접수가 되죠. 등기소에. 접수되면, 접수해가지고, 요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등기 우리 신청 절차에 들어가면 접수하고 심사해서 등기부에 등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는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언제 물권이 변동되느냐 하면 접수한 때, 그때 물권이 변동됩니다. 등기부에 접수란에 접수 날짜와 특히 갑구 을구에는 접수 번호가 적어지죠.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항력 또는 다른 말로요, 대항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이 대항력은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할 수 있다. 즉, 대항이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하면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거기 특히 우리 앞으로 이제 이미 배웠다시피 환매권, 임차권, 신탁 등기, 무슨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죠. 특히 무슨 특약, 약정, 기간, 치료, 이자 이건데 특약 사항들이 있죠. 여기 우리가 민법부터 이제 등기법에서 배우는 무슨 계약을 할 때 특약 사항이 있죠. 기간, 무슨 치료, 이런 특약 사항들은 이걸 특약을 해놓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슨 특약이라는 게 이제 약정인데 앞전 시험에도 저당권 같은 경우에 무슨 특약을 했다. 그럼 그 특약한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해 두면 제3자,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등기 기록사항 중에 임의적 기록사항, 특약사항들은 대항하기 위한 등기사항이고요. 또 하나, 임차권 같은 채권, 우리 민법입니다. 물권은 등기해야 물권이 성립이 되고요. 물권이 성립 요건으로서 등기죠. 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계약을 하고 등기해둬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물권은 등기가 물권의 성립 요건이고 임차권 같은 채권은 등기가 채권 성립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임차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등기해둠으로써 무슨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이건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점유적 효력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점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법 245조 2항입니다. 자, 민법 그 끝에요. 점유적 효력 설명 끝에 민법 245조 1항. 1항은 앞에 나왔던 우리 앞전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부동산을 1항 245조 1항은 20년간 남의 토지를, 남의 땅을 20년 점유하면 점유 시효 취득을 합니다. 그게 민법 245조 1항인데 그러면 민법 245조 1항은 20년 점유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뭐를 해와야 됩니다. 등기를 해와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 앞전 시간에 제가 시효 취득 이야기했죠. 지역권 가지고 앞전 시험에 물었는데 시효 취득으로 특히 점유 시효 취득으로 지역권 취득하려면 소유권 취득하려면 민법 245조 1항에 따라 이건 뭐를 해와야 됩니다. 등기를 해와야 되고 이제 여기는 2항 민법 245조 2항에는 등기부 시효 취득, 등기부 취득 시효를 규정하고 있죠. 거기 읽으시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자 소유자로 등기는 돼 있지만 이 사람이 무권리자입니다. 여러분 무권리자인데 왜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느냐 그건 묻지 않습니다만은 시험에 그러면 무권리자이나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면 요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선의 무과실로요 소유권 취득하는데 자 여기는 왜 10년이냐 원래 245조 1항에는 20년 점유하고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 와야 된다. 거기는 점유기간이 20년이죠. 그럼 245조 2항은 10년만 점유하면 됩니다. 왜 10년입니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소유자로. 그래서 10년만 등기하면 됩니다. 이게 있죠. 여러분 등기돼 있기 때문에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그때 등기에 마치 점유와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그거를 점유적 등기에 245조 2항에 의한 등기에 점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시면 되고
245조 1항 2항은 민법 시간에 배우고 우리는 여기 등기돼 있으면 10년만 점유하면 된다. 그때 등기에 마치 점유와 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순위 확정의 효력인데, 자, 등기한 권리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순위가 확정이 되는데요. 거기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가등기, 본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면 어떤 효력이, 어떤 순위가 확정이 되느냐. 첫 번째 있죠. 주등기 거기에 보면 등기한 순서는 등기 기록 중에 같은 구가 갑구나 을구, 갑구 안에서 을구 안에 등기한 권리들은 순위번호, 상호간의 순위번호고, 다른 구, 여러분, 다른 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갑구에 등기된 권리와 을구에 등기된 권리, 요 상호간에는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는 다른 구니까 요건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접수번호라는 게 갑구 을구에 적어진 접수된 번호. 접수번호가 빠른 게 선순위, 접수번호가 늦은 게 후순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하죠. 갑구에 등기된 권리와 을구에 등기된 권리는 구가 다르니까, 다른 구니까 접수 날짜가 같으면 오늘 날짜로 여러분 갑구에 있는 무슨 권리하고 을구에 있는 권리가 오늘 같은 날짜에 접수가 되면 뭐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접수번호. 그럼 접수번호가 빠른 것이 선순위가 되죠. 요 지문을 이번에 앞전 시험에 물었는데, 같은 구, 다른 구, 같은 갑구나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지는 순위번호, 다른 구라는 게 갑구와 을구에서는 접수번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인데 접수번호 그러면 틀리고,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인데 순위번호 그러면 틀립니다. 그거를 끊어서 갑구, 을구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고, 지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그죠? 그러나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그 말은 2의 1과 같은 2번 주등기에 2의 1이 있고 2의 2가 있으면, 부기등기가 2의 1, 2의 2 두 개가 있으면 부기등기한 순서 2의 1이 선순위, 2의 2가 후순위가 되겠죠. 그걸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이건 부기등기한 순서 2의 1, 2의 2 요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본등기는 아주 우리가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하죠. 그러면 순위가 소급한다는 말을 하죠. 2번 가등기가 돼 있다가, 가등기는 우리 끝에 다음 페이지 맨 끝에서 가등기, 본등기 하면 여기다가 가등기, 본등기 하면 본등기한 순서는 가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그러면 본등기 이제 순위가 가등기 순위까지 소급한다. 그런 말 하죠. 가등기 할 때 제가 다음 페이지 있죠. 362페이지 맨 끝에 예비등기, 가등기 호력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대지권 있죠. 그 361페이지고 표 순위 확정 요리 맨 밑에 칸에. 대지권이라는 뜻, 요거는 요 맨 끝말, 접수 맨 끝에 접수 번호에 따른다. 그 말만 아시면 되는데, 앞에 구분 건물입니다. 아파트입니다. 또 아파트에 대지권 등기, 대지권에 대한 등기 효력이 있는 등기인데 아파트에 대지권 등기가 되고, 또 하나 대지권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 토지에 갑월구에 무슨 등기가 돼 있죠. 그 효력, 그 등기한 순서는 접수 번호 있죠. 맨 끝말. 이 접수 번호에 의한다.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대지권 이야기가 늘 어렵죠. 대지권이 뭐냐? 아파트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입니다. 그죠? 근데 앞에 말은 쭉 서줍니다. 늘. 마지막 말, 대지권과 토지에 있는 무슨 권리 간의 순위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거기를 순위 번호에 의한다면 X고, 접수 번호에 의한다면 O다. 시험에는 결론적으로 나중에요. 이 지문이 최근에 한 2번 나왔는데, 지문이 옳게 나올 때는 끝말이 접수 번호에 의한다. 그러면 O. 순위 번호에 의한다. 그러면 X.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대지권 할 때, 대지권 등기할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죠? 항상 틀린 거, 옳은 지문, 문제 물을 때의 내용은 맨 끝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요거는요, 어떤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그죠? 다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할 수 없다. 그건데 시험에서는 이 후등기 저지력 요 말보다는 그 2번에 있는 두 가지 가지고 묻습니다. 지상권하고 토지를 물을 때는 지상권, 건물을 물을 때는 전세권인데 여러분, 자,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토지에 지상권이 등기돼 있다가 이 지상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미 지상권이 소멸하였으나 이게 말소되지 않으면 그와 동일한 내용의 지상권 등기를 이중으로 소멸했지만 말소되지 않으면, 그죠? 이중으로 지상권 등기할 수 없다. 그 말이고, 전세권은 건물로 물을 때는 전세권으로 묻습니다. 어떤 건물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나, 등기되어 있다가 이게 소멸하였으나, 이미 권리가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으면, 요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이중으로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후등기 저지력이라 합니다. 시험에서는 방금처럼 요 지문으로 뜹니다. 하나의 토지에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거나 건물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이 권리들이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으면 이중으로 다시 지상권,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러면 X고, 없다면 O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럽니다. 민법에서는 일물일권주의라는 말을 쓰고, 등기법에서는 이거를, 방금 설명드린 이거를 후등기 저지력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등기가 무슨 효력이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지만, 이제 추정력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등기 효력 중에 이 추정력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 또 앞전 시험 31회 시험에서는 민법 시험에 그 30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30회 31회 시험에는 이 추정력이 민법 시험에 출제가 됐죠. 자, 그것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립니다. 어떤 등기가 돼 있으면요, 여러분 부동산에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을 받습니다. 추정이라는 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 추정 나오면 여러분 추측입니다. 단 이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되지만 만약에 반대 사실, 추정력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서 입증을 하면 증명, 추정력과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은요, 등기에, 여러분, 부동산은 등기에 이제 등기가 돼 있으면 권리자로, 소유자로 좀 이따 이제 보충 설명하는데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면 소유자로 추정을 받고 동산은 점유죠. 민법, 요거는 민법 시간에 동산은 이 책, 여러분 갖고 계시는 이 우리 책은 당연히 동산이죠. 여러분이 이 책을 점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소유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거는 동산 점유의 추정력이라 그러죠. 앞전에 민법 시험에 등기의 추정력과 동산 점유의 추정력을 묶어서 같이 한 문제로 시험에 냈죠. 그게 1차 민법 시험에 나온 기출 문제입니다.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을 같이 물었습니다. 민법 시험에. 자, 이런 이야기죠. 등기의 추정력은 갑으로부터 을에게 무슨 계약이 되고,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등의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갑에서 을로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있으면 을이 지금 소유자로 등기돼 있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추정력이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시험에 묻는 거지만 설명할 때는 소송에 가면, 법원에 소송에 가면 을은 소유자로 등기돼 있기 때문에 을은 자기가 소유자로 추정을 받으니까 을은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추정받는 등기되어 있는 추정받는 을의 반대 당사자 갑이 소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를 입증해야 되느냐? 이 계약이 만약에 갑하고 을이 했던 계약이 무효이면 그 무효라는 주장과 등기가 무효다.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계약과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갑이 주장하면 갑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추정이 깨집니다. 갑은 입증해야 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앞전 시험 31회 민법 시험에
추정력이 있냐,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물을 때 틀린 답이 이거였습니다. 을은 자기한테 등기해준 갑에게도 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을은 갑에게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원용이 주장입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은 자기에게 등기해준 전 소유자, 전 당사자, 소유자인 갑에게는 추정력을 주장 또는 원용,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인데 있다. 그런데 없다고 틀리게 나온 답이 민법 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그러면 을은 자기한테 등기해준 전 소유자, 전 당사자인 갑에게도 등기 추정력을 내가 소유자로 추정받는다는 것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답니다. 없다 그러면 틀리죠. 그게 민법 시험입니다.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이렇게 추정을 받는 거를 추정력이라 하고요. 결론은 여기 이제 기초 입문서에는 362페이지 보세요. 그 표 보시면 좌측에는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 우측은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자, 결론은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처럼 추정력이 있다고 없다. 무슨 등기에는 쭉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거는 아주 압축되어 있는 표고요. 좀 더 들어가면 이제 풀어서 설명 드릴 겁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러면 자, 좌측에 있는 등기, 권리의 등기, 갑구, 을구에 있는 등기는 당연히 추정력 있고 판례 통설을 그랬지만 판례가 이 추정력은 여러분 판례가 인정을 하는 효력입니다. 이런 지문 우리 연습합니다. 등기되어 있으면 추정력이 있다는 요 추정력은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다는 것은 법에는 추정력이 있는지 없는지 요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법에는 민법이든 등기법에는 규정이 없고 추정력은 뭐로 인정됩니다? 판례. 법원의 판례로 인정되는 거고요. 뭐 통설 그거는 뭐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참고를 하고 판례가 인정한다. 그리고 종국 등기라든가 등기 원인 있죠. 여러분 등기 원인이 방금 매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으로 등기했다면 저 매매 계약이 등기 원인인데 저런 매매 계약에도 추정력이 있다. 매매 계약도 유효하게 요거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받습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저당권, 여러분 저당권이 등기돼 있고 저당권 등기에 피담보 채권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 1억으로 등기돼 있으면 저 1억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하고 그 전 소유자 있죠, 밑에 6번, 7번 같은 말입니다. 권리변동의 당사자라는 게 방금 설명드린 을이 갑에게 아니면 을이 전 소유자 갑에게도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이 추정력을 을은 갑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건 다 추정력이 있다 주장할 수 있는 등기고 우측에 추정력이 부정되는 거 X 추정력이 없는 거 사실의 등기 있죠. 표제부 여러분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아까 좌측에 갑구, 을구에 등기된 권리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의 추정력이기 때문에 갑구, 을구에 등기된 권리는
추정력이 있고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이든 등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민법이나 등기법 등의 법에는 추정력에 대한 규정이 없고 뭐로 인정된다? 판례로 인정된다. 그리고 가등기 있죠, 여러분.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음. 맨 밑에 362페이지 맨 끝에 이제 가등기 설명 드릴 겁니다만은 가등기에는 아직 본등기 하기 전에는 가등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사자나 허무인 등기입니다. 4번 5번. 그러면 사자는 사망자, 물론 사망하신 분이 등기할 수는 없지만 사망자 명의로 등기가 됐거나 사망하신 분이 등기해 준 걸로 그렇게 등기가 돼 있거나 허무인 있죠. 밑에 5번에 허무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허수아비 이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나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아간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가옥대장, 그런데 지금은 가옥대장이라는 말은 안 쓰고 이름이 건축물대장입니다. 여러분 가옥대장이 지금은 건축물대장인데 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어도 그건 추정받을 수 없고 등기부에 저렇게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추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했고 앞으로 좀 더 이제 들어가면 내용이 추정력에 관한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기초입문서에는 소개만 했고 좀 더 이제 펼쳐서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무슨 이거 다 10개까지 써줍니다.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묻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본 교재에 들어가면 좀 더 설명드릴 거고요. 자, 추정력을 앞으로 여러분 등기 효력 중에서는 나머지 효력들은 쭉 용어 뜻만 아시면 된다 그랬고요. 추정력 여기에 집중해서 앞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신력 부정인데 공신력이라는 말은 공신력이 없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지만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느냐? 결론은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 등기가 부실, 허위, 위조된 등기였다. 그러니까 원래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 권리자도 아닌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 믿고 거래했는데 그러면 선의죠. 몰랐다는 거죠. 허위 등기를 몰랐다. 그리고 선의로 이걸 거래했을 때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보호해주느냐,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게 무권리자, 허위, 부실 등기였다면 보호받을 수 있느냐, 보호받을 수 없다. 또 부동산은, 동산은 선의취득이 되는데 부동산은 여러분 이 선의취득이라는 말은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됩니다. 선의라는 거는 등기가 부실, 위조된 등기라는 걸 모르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선의취득으로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은 보호받을 수 없다. 상당히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나 결론은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없다. 그게 부실,
허위 등기였을 때, 다만 민법 총칙에 비징의 표시 무효, 허위 표시 무효가 됐을 때, 착오로 취소됐을 때, 사기 강박으로 취소가 됐을 때, 선의의 제3자, 이 제3자가 갑을 병할 때 병이 선의이고, 선의의 제3자로서는 보호받을 수가 있죠. 그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가 되는 것이고, 등기에는 공신력은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민법에. 그래서 우리는 딱 한마디,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예비 등기입니다. 이제 가등기인데, 여러분, 본등기 전과 후인데, 다 가등기 일부 했지만은, 가등기가 돼 있으면, 가등기에는 딱 하나 보십시오. 1번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2번 가등기가 돼 있죠. 그럼 이 가등기는 미리 본등기 하기 전에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가등기를 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가등기를 쳐둔 거는 이거죠, 이거. 순위 보전. 미리 1번, 2번이라고 하는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친 겁니다. 그러면 본등기 전에는 가등기만으로는 물권 변동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고 처분 제한의 효력도 없다 그랬는데 처분할 수 있다. 자, 물론 가등기만으로는 물권이 아직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또 앞에 위에서 설명드린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로 추정받을 수 없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하면 없다. 당연하죠. 그리고 가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소유자 갑이 가등기되어 있어도 이게 처분이 됩니다. 처분 금지, 처분을 제한할 효력이 없다. 그 말은 늘 하던 거 있죠. 갑은 자기 부동산에 가등기를 쳤지만 이 가등기 후에 제3자 병에게, 물론 이 제3자 병처럼 이거 처분받아가서는 안 되지만 제3자 병이 이렇게 처분을 받아갔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동산에 가등기 돼 있어도 이거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에는 처분 제한, 금지 효력이 없고, 그 본등기 후의 효력에 보면 순위 보전이라고 써졌는데 이건 본등기 전에 사실은 가등기만으로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고 가등기만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가등기에는 순위 보전 외에는 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이제 본등기 치면 가등기,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고, 소급이라는 것은 순위가 가등기한 순위까지 소급해서 되돌아가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하고, 그리고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은 물권 변동은 가등기 한 때가 아니고 본등기 했을 때, 요 본등기 시에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3자 병의 등기는 이제 2순위고 소유자 본등기 순위가 2순위, 병은 3순위, 순위가 늦죠. 그래서 이
제3자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죠. 직권 말소라는 거는 가등기, 본등기를 침해하는 요 어리 가등기, 본등기 하게 되면 등기관들은 이 본등기와 저촉되거나 저 본등기를 침해하는 이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가등기, 본등기 효력이고,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까지 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공고 2장에 363페이지 보십시오. 등기소하고 등기관은 출제 빈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념, 뜻만 우선 알고 계십시오. 자, 우선 등기소는 363페이지에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에, 무슨 등기소가, 그죠? 이 지방법원 소속에 있습니다. 무슨 지방법원, 무슨 지방법원 소속에, 지원이 있는 곳은 무슨 지원. 여기서 처리하는데요. 여러분, 지방법원 안에라는 게 법원에 가시면 등기과 또는 등기과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등기국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등기과에서 등기사무를 지원이 있는 곳은 무슨 지방법원 무슨 지원에 가면 그 안에 또 지원 안에 등기계, 여기는 이제 등기계라고 많이 해요. 저 지방법원 안에는 등기과, 지원에는 등기계, 여기서 이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등기소, 요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무슨 지방법원, 무슨 지원, 무슨 등기소, 요렇게 이제 돼 있죠. 그 등기소 앞에요. 등기소 앞에 문에, 기둥에 이렇게 보시면 무슨 지방법원, 무슨 지원, 무슨 등기소, 이렇게 써졌어요. 그럼 요 등기소가 전국 시군구에, 요즘 많이 이제 통합이 있죠. 구 안에도 그 전체 통합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많이 등기소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의 각 시군구에 한 230여 개, 전국 시군구에 230여 개의 등기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등기사무를 처리하죠.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 중개 거래하시고 등기하러 갈 때 관할, 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가는데 등기소가 없고 지방법원 안에 등기과에 가서 등기해야 될 때도 있고, 지원이 있는 곳은 그 지원 안에 등기계에 가서 등기할 때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무슨 등기소 그러면 여기 가야 될 때가 있어. 그건 각 지역에 가면요, 내가 사는 동네에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어디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는 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한다는 것만 지금은 아시면 되고, 관할의 지정, 요런 거는 이제 좀 더 1월 달에 본교재 나오면 제가 몇 가지 더 보충 설명할 것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등기사무는 요 등기소에서 한다는 것만 아시고, 두 번째,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 이게 등기관입니다. 등기관 그 지정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아주 낮은 부분이니까. 등기관 지정해놓고 지정권자인데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이런 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원, 서기관, 4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1급, 2급 할 때 4급, 등기사무관이 5급,
등기주사 6급, 등기주사보가 7급인데 행정직은 몇 급 공무원 그러죠. 그죠? 근데 등기소에 가면 몇 급이라 안 하고 여기 적어진 무슨 법원, 서기관 이런 말한 이 사람들 중에 등기관 지정을 누가 하느냐? 지방법원장이나 아까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정받은 이 등기관들이 등기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은 이런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걸 이름이 등기 공무원을 등기관 그럽니다.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나머지 뒤에 있죠. 무슨 나머지는 쭉 일단 참고만 하시고 등기부로 넘어가면 요 등기부 등인데 우리 이미 그죠? 그 다음 367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367페이지에 보면 등기부가 있죠. 이 등기부만 우선 보고 계시고 앞뒤에 설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365페이지 등기부 해놓고 용어 거기 등기부 부본자료, 등기기록, 등기 끝나고 그 등기필 정보가 등기 마치면 주는 등기 옛날 등기필증, 그전에는 등기권리증 그랬죠. 요거를 등기필 정보를 하는데 쭉 읽어보시고요. 이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은 여러분 맨 끝에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등기 절차 끝에 그 386페이지 보십시오. 386페이지 보면 등기 끝나면 이 등기필 정보를 이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 서식 있죠. 등기필은 등기필 그러면 등기가 끝나면 필 완료되면 주는 그 전에 이름은 지금 386페이지 보시라는 겁니다. 등기필증. 그 다음에 그전에는 또 등기권리증. 아직도 이거를 그 실무에 가면 중개거래하러 가시면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그래요. 등기권리증 갖고 오라고. 이게 이름이 지금은 등기필정보예요. 여기 한번 보시고 386페이지 이 서식. 최근에 등기하신 분들 2011년부터 요렇게 이름을 등기필정보로 바꿨는데 서식을 이렇게 바꿨는데 최근에 등기하신 분들은 요거를 등기하고 받아오죠. 그전에는 2010년 이전에는 등기필증이라고 줬고 표지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하고 주는 받아다 주는 그 표지에는 등기권리증 이렇게 써졌습니다. 자, 이게 등기필 정보고 용어보다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 돌아와서 365페이지 나머지 있죠. 여러분 등기 종류 이런 거는 그대로 두시고 아직은 그 367페이지 여기만 보고 계시고 뒤에 또 넘겨보시면 368페이지에 등기상 증명과 열람 전체적으로만 보십시오. 그러면 등기부를 지금은 이제 전산화돼서 이 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저는 인터넷 대법원이 운영하는 이거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네이버 다음에 인터넷 등기소 치면 바로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갑니다. 여기서 등기부 등초본, 등본 그러면요. 등초본 교부 받는데 등본은 등기상 전부, 등기부 전체를 발급해달라는 거고 초본 이거는 일부, 어느 특정 부분만 발급해달라 합니다. 등초본 그러죠. 주민등록 등초본 그러듯이요. 그러면
이 등초본 교부, 이거 한 번씩 실제로도 발급해 보시고, 소재, 토지는 소재 지번, 건물은 도로명 주소나 아파트는 동호수 몇 동 몇 호 알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열람은 등초본이 있고 그냥 열람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죠. 등초본은 1,000원, 수수료가 1,000원이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때, 열람 요거는 700원입니다. 그럼 등기부 출력하면요, 여러분 등기부로 이렇게 이제 등초본 교부받고 열람해서 여러분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가운데 열람은 열람용, 이렇게 흐릿하게 열람용이라고 이렇게 써집니다. 이 열람용은 등초본으로는 사용을 못하니까 중개하실 때는 등초본 이걸 교부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확인,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그러면 항상 잘 안 하시는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서 전국에 무슨 토지, 건물, 소재, 지번, 건물은 도로명 주소나 구분, 아파트와 같은 건 동호수 알면 되니까 이거 여러분 집, 뭐 옆집 다 등초본 교부받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00원, 700원만 내면요. 꼭 한번 해보시고, 실제 등기부 있죠. 이 책에 있는 이 등기부보다 실제 등기부를 한 번씩 꼭 떼보시라. 뭐 카드로 결제해도 되고, 핸드폰 있죠. 핸드폰 번호 인정받아가지고 핸드폰으로 결제해도 됩니다. 요금, 핸드폰 요금에 열람 수수료가 이제 추가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폰 결제도 되고 하니까 이거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열람 등초본 교부 받는 것도, 그죠? 그게 공부입니다. 꼭 해보시고, 지금은 등기부만 보고 계시기 바라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369페이지에 등기 절차 있죠? 여기가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절차로 이제 들어갑니다. 등기 신청 있죠?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신청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또 이제 설명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369페이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